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의 경제온풍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 후면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커진 배경이 있는데요.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격의 SK하이닉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정말 이번에는 다시 또 기록을 경신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팽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네, 일단 매출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전 고점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예. 근데 이제 이익은 예, 약간 뭐 못 미치거나 아니면 소폭 넘어서는 수준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시장에서 보면은 일단 연합인포맥스 금융경영연구소 집계 따르면 24개 증권사에서 16 평균 매출이 16조 1,000억, 영업이익이 5조 정도, 순이익이 3.5조 정도. 목표 주가는 27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사상 최대 기록이 보니까 지난번에는 22년 2분기에 13조 8천억이었단 말이죠. 이거 상당히 넘는 그런 예상치고 이것도 깨고 영업이익에서도 만약에 이 기존 기록이 5조 6천이었는데 거의 임박하는 숫자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적 전망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분기별로 20%씩. 20%나요? 네네.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공급 양이 예전 사이클 같은 경우는 상승 사이클에서 공급 양도 늘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좀 흐름을 많이 보였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공급 양이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빨리 못 만들어서 되고 있다.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빗 그로스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공급, 이제 반도체 공급을 이제 빗 그로스라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전히 아직까지 감산을 일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전략적인 감산인가요, 그럼? 네, 맞습니다. 일단 가격을 생각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산 규모가 이제 점점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감산 폭이 적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생각해야 되게 많은 부분인데 하이닉스 실적 동에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HBM 역시 뭐 이건데 지난 3월부터 5세대 HBM이죠. HBM3E 이거를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한다. 이게 나오면서 이게 매출이 좀 반영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HBM3E가 엔비디아의 그 H200 기존에 이제 메인 칩이 H100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H100에는 HBM3가 들어가고 채택이 됐고요. 그게 이제 80GB 정도가 들어갔는데 예. 이제 H200부터는 141GB 네, HBM3E가 채택이 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마이크론이 일부 이제 소량으로 납품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 독점은 깨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 물량이 꽤 되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어서 네, SK하이닉스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이닉스는 계속 이제 호재가 있어요. 하반기에는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블랙웰 AI 가속기잖아요. 블랙웰 기반의 B100 칩에다가 이제 이 HBM3E를 이제 공급하게 될 예정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높은 제품이 이제 완전히 이제 3분기부터는 들어가기 시작한다. 뭐 이런 재료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이제 칩당 채택 수가 확 늘어요. 기존에 이제 H100 같은 경우는 80GB잖아요. 예. 근데 이제 B100에는 192GB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2.4배 메모리 그러네요. 예, 양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당연히 이제 가격도 더 비싼데 여기서 또 변수는 생산 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생산 수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 규모가 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연간 단위 계약이에요. 예. 그래서 사가기로 한 물량과 가격으로 사가는데 거기서 그러면 수익성을 높이려면 결국 생산 수율이 높아야 되는데 HBM3 같은 경우는 거의 70%대 수준에 육박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HBM3 같은 경우는 좀 더 난이도가 있어서 그거보다는 좀 수율이 낮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제조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점인데 이거 저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블랙웰 이제 AI 가속기가 이제 블랙웰이라고 해서 차세대 제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B100 칩을 끼우는데 여기에다가 HBM3E를 공급한다. 그러면 이 개념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이게 좀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블랙웰은 뭐고, 그러면 B100은 뭐고,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블랙웰이라는 아키텍처가 이제 네. B100, 네. B200이라는 칩으로 나오는 거고요. 아, 아키텍처 네. 이름이 네네, 블랙웰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네. 설계도에 해당하는 거죠. 네네, 이게 어떤 맞습니다. 시스템 자체. 그렇죠. H라는 거는 이제 호퍼고요. 그러니까 호퍼나 블랙웰이 어디서 따왔냐면 네. 유명한 수학자들 이름, 물리학자들 이름에서 따온 그러네요. 거예요. 네네. 네. 네. 예전에는 암페어라는 것도 있었고, 암페어도 마찬가지. 네, 맞습니다. 네. 뭐 예전에 페르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썼고, 테슬라도 네. 있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유명 수학자들 이름을 따서 이제 지은 거고, 앞으로 나오는 이제 블랙웰 이후의 칩은 루빈이라는, 베라 루빈이라는 네. 유명한 또 수학자를 네. 따서 루빈이라는, 그래서 R100, R200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렇군요. 네. 다 이제 그게 이제 계획이 돼 있는 거고 발표가 맞습니다. 돼 있는 상태인데, 블랙웰의 아키텍처에다가 B100을 끼우는데 거기에 부품이 이제 네네. HBM3E다. 그렇죠. 이렇게 2.5D 패키징으로 하는데 그 GPU가 이제 그 엔비디아가 설계하는 블랙웰 B100이나 B200이고요. 그 블랙웰의 2.5D 패키징에서 이제 HBM이라는 그 구조물을 납품한 부품을 납품하는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질문인데, 네. 그럼 이제 GPU 시스템으로 아키텍처로 이제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근데 기존은 CPU 생태계란 말이죠. 네, CPU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계속 이게 디벨로프 되는 게 없나요, 그럼?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관심 안 가져서 그런 거죠, 이게? 그렇죠. 원래는 서버라는 게 네. 우리 그 전에 이제 일반 서버, 예.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 사이클에 우리 슈퍼 사이클 그때 예. 될 때 투자하는 거는 이제 인텔 CPU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 이제 GPU도 들어가고 D램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버를 만들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AI 서버는 GPU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CPU나 이제 다른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그 GPU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렇군요. GPU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합인포맥스 금융공예연구소에서는 24개 증권사가 이제 27만 원 정도로, 정확하게 26만 9천 원이 평균값이에요. 근데 지금보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 이게 주가가 24만 원 갔다가 지금 다시 20만 원 정도로 조정을 받은 상태란 말이죠. 이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주가는 녹록지는 않습니다. 업황 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항상 반도체는 선행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주가를 상당 부분 그 어떤 기반형했다. 성장성에 대한 것들을 이미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실 테크라는 게 결국 지금 미국 빅테크가 끌고 가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AI 사이클은. 예. 근데 이제 지금 미국 빅테크들이 어제 간밤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방 업체들, 칩을 사가는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잘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당분간은 이게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우리 반도체 주식들이 좀 편안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 얘기도 해야 되는데요. 어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전 HBM3 납품 성능 테스트를 처음으로 통과는 했어요. 다행이긴 한데, 근데 뭐 사실상 이것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독점 체제를 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HBM3는 채택됐다는 얘기는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엔비디아가. 네, 근데 이제 원래 HBM3를 양산하는 스케줄이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거의 10개월 10개월이 뒤처진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HBM3 가지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지났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이제는 신제품이라 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3E가 이제 꽂히게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HBM3E를 해야 되는데 HBM3E는 아직까지 이제 퀄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건 통과를 못하고. 네네, 맞습니다. 그건 좀 조만간 이제 기대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민감한 게, 안 그래도 실망하고 있었는데 HBM3 좋은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3E는 아직 통과를 못했다. 5세대는. 맞습니다. 이거에 더 실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사실 HBM3를 패스하고 HBM3로 직행을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삼성은 사실 그런 것들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마 HBM3 쪽에서 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걸로 보이니까 네, 투자자들이 좀 냉정하게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생각할 부분이 많아요, 진짜. 결국 그러면 AI 반도체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이제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가 이제 GPU 동맹을 맺고 끌고 가고 있는 건데 합종 연행하면서 삼성전자가 이걸 따라잡기에는 어떤 동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지 이거를 좀 깰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삼성이 제일 잘하는 거 제조, 네, 제조 만드는 기술력을 다시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행 기술들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 뭐 흔히 이야기하면 이제 뭐 구도라고 하잖아요. 예. 삼성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사업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HBM 사업도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2.5D 패키징 할 수 있는 iCube라는 생산 라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턴키로 수주를 받아서 생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분야로 놓고 보면 뭐 파운드리도 그렇고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단 하나도 경쟁사를 이제 하나하나를 보면 네, 뛰어넘지 못하고 있기 다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딱히 잘하는 게 없는 거죠. 네, 애매합니다. 애매하죠.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블랙웰 앞에 그 다음 또 루니 아까 루니라 그러셨나요? 루빈, 네, 예. 루빈까지도 다 물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좀 이게 말씀하신 마이크론처럼 건너뛰어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전략을 좀 취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이제 삼성은 글로벌 시총 탑 10 안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만큼 되게 어렵고요. 네. 그 사이에 경쟁사들이 놀고 있지 않잖아요. 네. TSMC가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TSMC가 그 파운드리 쪽에서 보면 3나노 공정에서 특히나 경쟁사들이 못 따라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이른바 독점이네요.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 TSMC가 이 시설, 자본 지출을 하는 게 이제 캐펙스라고 하는 게 50조 원 수준이에요. 파운드리에만 50조 원을 투입하는데 삼성전자가 가장 업황이 좋을 때 반도체 사업 전체에다가 투자하는 캐펙스가 50조 원 수준입니다. 그거를 파운드리 한 곳에다가 밀어 넣는 거고요. 삼성이 파운드리에다가 연간으로 투자하는 캐펙스 규모가 한 10조 중후반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제 3배 이상 투자 규모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네요. 네, 쉽지 이게 않죠. 반도체는 보니까 돈을 얼마나 들이냐에 따라서 네. 게임의 양상이 달라지는 건데 그렇죠. TSMC하고 비교만 해도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실제로 뭐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네. 결국은 이제 GPU 동맹이라는 이거를 뚫고 들어가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이 독점 체제는 더 공고해질 것 같고 그러면 이 판을 삼성전자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이 판을 깨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걸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 동맹을 깨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와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굉장히 샤프하신 질문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 여기는 사실은 뭔가 균열이 발생하지 않으면 치고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 판은 이미 짜져 있는 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뭐 AMD가 됐든 그 외에 뭐 어떤 빅테크의 자체 설계 칩이 됐든 그쪽에 새로운 동맹이 형성될 때 그렇죠. 거기서 삼성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가능성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슈퍼 시프트가 기대를 여기다가 좀 전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력을 완전 바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IT라는 산업이 또 변화가 계속 네, 그래 왔어요 이제까지. 맞습니다. 그죠? 네. 예. 기회는 항상 있었고 플랫폼 자체를 네. 바꿔두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네, 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TSMC와 마이크론의 실적도 계속 좋았단 말이죠. 네.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 K 반도체 그래도 이제 이렇게 동맹이 잘 반도체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호황이 되면 K 반도체 연관 업체들도 뭐 상당히 뭐 따라서 주가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지는 효과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주로 어떤 업체를 좀 봐야 될까요? 이런. 사실 뭐 그동안 주도해왔던 이제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이제 후공정, 첨단 후공정 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주가나 실적 랠리가 이어져 왔고요. 예. 그런데 이제는 점점 더 요게 그 미국을 중심으로 보면 결국 AI의 트렌드를 끌고 가는 건 미국인데 예. 그동안은 이제 엔비디아가 중심으로 서버 인프라 사이클을 끌고 왔는데 최근 이제 6월 그러니까 지난달을 기점으로 이제 애플이나 뭐 그 암 홀딩스 같은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이렇게 그 상승세가 옮겨가고 있거든요. 예. 그게 결국 온 디바이스 AI라는 이제
AI가 디바이스 쪽에서 이제 구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하드웨어들이 많이 그렇죠. 필요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엔비디아가 뜨면서 HBM이라는 핵심 아이템을 우리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주가가 동조화를 보였잖아요. 네. 근데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서부터는 그 동조화 흐름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HBM은 핵심인데 온 디바이스 AI에서 한국 반도체가 핵심인지는 모르겠다.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냉정한 판단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뭔가 기회를 잡는 회사들이 나온다 그러면 뭐 한미 반도체 같은 상승세는 아니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AI 사이클에서 그렇죠.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 디바이스는 제가 생각해도 새로운 분야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빌리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게 반도체 시장에서 다음 이제 지금 이슈는 사실 AI 반도체에 꽂혀 있는 거라고 보면 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이쪽의 수요가 또 다른 형태의 반도체를 요구하거나 다른 스킴을 또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죠? 맞습니다. 거기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이제 미국 대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바이든이 하던 것들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예,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뭔가 또 산업을 세팅할 텐데 예. 정책적인 중요성을 가미를 해서 그게 그런데 AI를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 AI가 이제 군사나 국방용이나 아니면 자율주행차 쪽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제 풀어주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에 찰싹 붙어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걸 확장성을 생각을 해서 네네, 맞습니다. 미리 이제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규제라는 허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예, 그 자동차용 AI는 예. 사실 기술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100년 된 산업이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기득권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그걸 뚫기가 굉장히 힘든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즉흥적이고 탑다운으로 뭔가 이걸. 근데 트럼프 잘하잖아요. 대통령의 네. 공약이 네. 뭐 많이 그렇게 바뀌고 뭐 그동안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뭐 사실은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건 좀 지금 좀 불가능하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전기차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 전까지는 뭐 굉장히 반대하다가 네네. 이제는 또 된다 뭐 약간 긍정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일론의 어떻게 영향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방금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됐네요. 영업이익이 5조 4천억 원. 지난해 동기비해서 영업 손실에서 이제 흑자 전환되고 매출액은 아직 안 나온. 매출액도 좀 보여주실까요? 매출액 얼마 정도죠? 네, 매출액도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5조 5천억 정도로 봤는데요. 네, 거의 비슷하게. 네,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거의 비슷하게 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기록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당초에. 예? 2018년 2분기가 이제 5조 5,739억 원이었으니까 예. 네, 그거는 못 넘었는데요. 우리도 장사 잘한 거죠, 이 정도. 네, 맞습니다. 잘한 거죠. 매출은 아마 매출액은 16조 4천. 4천억. 이거도 거의 뭐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뭐 예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연합 제가 플러스- 16조 예. 5천억 정도를 봤는데. 아 그래요? 그럼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실적 컨센서스에 거의 비슷하게 부합을 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업종의 이 하반기에 이제 네. 앞서서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중요한 포인트나 체크 포인트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제 사실 그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 모두가 완전 달라져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뭐 매달 이렇게 출연하면서 항상 말씀드린 게 하반기는 조심해야 된다. 네. 국내 테크든 미국 테크든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사실 테크 시장으로 놓고 보면 국내보다는 좀 미국이 편안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어젯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락했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회복한 속도로 보면 그래도 미국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드로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이클이 워낙 또 이번에 사이클이 좋았잖아요. 예. 근데 하반기는 잘못하면 그동안 수익 낸 것들을 상당 부분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수비적인 형태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HL 파트너스 이용수 대표님과 반도체 전체 얘기 한번 아울러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